자, 세 번째입니다. 배아의 등급을 높이는 방법. 저자극이나 자연주기를 진행하면은 공남포가 발생될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좋은 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퇴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배란하면 퇴화될 것들을 같이 키워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 주기에 자연적으로 선택한 우성난자만 채취를 해가지고 그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소도 기능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애를 채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 임신율로 봤을 때는 특히 난소 기능 저하된 사람들의 누적 임신율로 봤을 때는 배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저자극이거나 자연주기일 때 누적 임신율이 훨씬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너무 괴롭히지 말고 적은 자극을 가지고 좋은 놈 하나 뽑는 거에 핵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착상이 안 되는 분들은 난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라도 배아를 만들어가지고 착상을 하면 돼요. 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난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예 시험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저에서는 그 난자가 슈퍼갑입니다. 항상 치료를 하면서도 저는 가끔 농담으로 아이고 난소님 열심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귀를 잘 기울여서 들여주시고요. 그 개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래서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지 않고 자기 능력 내에서 배란이 잘 되기를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난자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항산화 물질,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들도 모두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난임에서 여성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정자의 질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정자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의 정자의 질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뽑아서 쓸 테니까 괜찮아 라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자의 유전자질이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정자가 아주 많아져 있는 상황이면은 뭘 뽑아서 해도 좋은 애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숫자가 적고 질이 떨어지고 기형정자가 많은 사람은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걸 골라낸다고 해도 정자질이 좋은 사람이 합급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정자질 높여야 돼요. 진짜로. 난자의 질이 떨어진다면은 특히 남성들이 정자질을 많이 높여야지 임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이 난자의 질을 커버해 주셔야 돼요. 같이 책임감 가지고 임신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정자가 분화되는데 걸린 시간 대략 81일 정도로 봅니다. 정자도 3개월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도 3개월 정도 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난소에 들어있는 난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없었던 난자가 나중에 막 자라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다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채취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정자는 다행히 계속 생성이 됩니다. 난자는 있는 거에서 쓰고 끝이 나지만 정자는 계속해서 새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정자는 숫자도 중요해요. 근데 숫자 중요한데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숫자는 누구나 많아요. 아무리 적은 사람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질이 많이 올라가야지 어떤 정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그 배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적절한 관계가 필요한데요. 그 시험관 들어가면 관계를 완전히 멈추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정자는 이 정소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고환에 보관이 되거든요. 고환에서 얘가 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있으면은 몸에서 정자가 그렇게 필요가 없구나 하고 재흡수를 해버려요. 재흡수가 많이 되고 나면은 이 다음에 만드는 정자가 숫자가 적어집니다. 계속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난자가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는 것과 아주 똑같게 정자도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은 산화가 될 수 있겠죠?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 낮은 정자를 가지고 임신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고환은 항상 시원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반대인데요. 여성은 자궁을 아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남성은 고환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세요. 고환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시죠? 운동하실 때 사이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한번 이건 체크해 보세요. 물론 고령이면은 아마 여성분도 고령이고 남성분도 고령일 거예요. 정자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정자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난자가 아무리 좋은 상태로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분 같이 몸 만들 수 있도록 정자에 대해서 강조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남편한테. 꼭 보여주시고 참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인 경우에는 보통 만 45세가 넘어간다 하면은 사실은 수정란이 채취 대비 잘 안 만들어지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배란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는 체크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과배란보다는 저자극이거나 좀 적게 채취하더라도 좋은지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아의 질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시험관 성공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배아질이 최대까지 되었을 때 만약에 착상이 안 된다면 착상에 대한 것도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착상이 안 된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알아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셔서 또 시험관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